네, 바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고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코드를 작성하는 곳은 어디서 작성을 하냐면 여러분들 개인 PC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잖아요. 크롬이나 혹은 엣지, 뭐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그 브라우저에서 그 여러 가지 코드나 텍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어디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PC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윈도우스 깔려 있을 때 한글 폰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폰트가 한글 폰트가 나오는 거는 제대로 나와요. 코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코드에서 주석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은 어디예요? 실행되는 환경은 콜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작성은 여러분들 PC에서 하시는데 그 코드를 콜앱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콜앱에서 그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를 여러분들 PC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PC에서는 그 밑에 콘솔 창에서 실행된 결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는 그 환경은 콜앱인데 문제는 이 콜앱에 우리가 이건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콜앱에 설치가 되어 있는 OS는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폰트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폰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문 폰트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콜앱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PC 파일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폰트가 없는 거예요. 폰트가 없으니까 그래프 그릴 때 네모 하면서 깨져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 한글 폰트가 깔려 있느냐 깔려 있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키고 그래프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이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마 보니까 몇몇 분은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한글이 깨져서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연결부터 하셔야 되겠죠. 콜앱하고 연결부터 하시고요. 콜앱에서 한글 폰트 설치하기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단계는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 아마 인터넷에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눔 폰트라고 하는 폰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눔 고딕 뭐 이런 폰트가 있죠. 폰트를 설치하는 것도 코드셀을 이용하시면 돼요. 코드셀을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사용하는 명령어는 apt get install 폰트 나눔. 자, 이 명령어는 뭐냐면 리눅스 명령어예요. 리눅스에서 sudo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고요. apt-get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의 패키지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스톨하거나 언인스톨하거나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그 설치 관리자가 apt-g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실행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인스톨을 할 거냐면 폰트들 중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폰트를 인스톨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자,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에요.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윈도우에서도 이런 명령창 있잖아요. 윈도우에서도 이런 명령창이 있고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 밑에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명령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도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명령어를 하는 거고 리눅스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때 앞에 느낌표 이런 거 쓰지 않았죠. 원래 이 셀의 용도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용도인데 그 OS에서 사용하는 그 리눅스 명령어를 직접 사용하실 때 그때 느낌표를 시작을 해요. 느낌표. 그러니까 실제로 리눅스 명령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눅스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 셀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리눅스 명령어 그 다음에 이 명령어가 끝난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으로 폰트 캐시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지워주는 거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까지는 필요 없고 첫 번째 문장은 나눔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명령어는 그 폰트 컴퓨터가 실행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미리 메모리에 올려요. 그거는 윈도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스가 자기가 설치하고 있는 폰트들을 쭉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각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를 폰트 캐시라고 하는데 그 폰트 캐시를 일단 초기화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명령어는 RM은 remove예요. remove 지우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 이런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강제로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atplotlib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고 그 밑에 그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폰트들이 메모리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네, 실행이 끝났죠.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쭉 보여요. 메시지 쭉 보이면서 폰트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패키지가 인스톨 될 거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파일들을 지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폰트 캐시 성공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눔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하는 과정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폰트 캐시 해주는 그런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콜앱 런타임을 재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콜앱 런타임을 재시작할 수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M이에요. 컨트롤 M.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메뉴 중에 런타임이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런타임에서 여기에 보시면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단축키입니다. 이게 아마 OS가 다르면 단축키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런타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해주는 거냐? 런타임을 왜 다시 시작하는 거냐? 이거는 PC 재부팅 시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그 한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한글 폰트를 설치까지는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미 이 콜앱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메모리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설치하기 전에 그 폰트들만 사용하게끔 세팅된 상태로 얘가 시작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설치한 폰트는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을 재시작하게 되면 이제 설치된 폰트까지도 메모리에 쭉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 재시작을 한번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제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여기서는 뭐 코드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matplotlib에서 나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matplotlib 패키지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코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파이썬 코드입니다. 우선 matplotlib이니까요. import를 먼저 하시고 matplotlib pyplot 하시고요. pyplot 모듈에 보면 r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rc라고 하는 함수가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건데 폰트 리소스를 다음과 같은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 폰트를 나눔을 설치를 했죠. 나눔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나눔 다른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가 있어요. 물론 다른 폰트를 사용하셔도 돼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셔가지고 나눔 폰트를 설치하면 나눔 폰트가 설치가 될 때 어떤 다른 폰트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눔 다른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뭐냐면 타이플럿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폰트를 무엇으로 하겠다? 나눔 다른 고딕 폰트로 하겠다. 자, 그럼 얘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폰트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먼저 하나 만들게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그냥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andas.dataFram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아마 9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9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고 여기에 뭐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두 개만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기도 한글로 하죠. 아니다. 여기는 그냥 놔둘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데이터 두 개 있으면 되겠죠. 두 개. 하나는 10,000원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뭐 12,000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PLT가 있으니까 PLT 그냥 바로 이용해서 할게요.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네. 그 다음에 X, Y, X는 데이터 프레임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트. 하이트를 데이터 프레임에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PLT.show.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했죠? 다 플러 오타 있었군요. 오타. 어쩐지 안 나오는데 했어요. 바 플러시 아니라 바군요. C본이 바 플러시죠. C본이. 네. 간단하게 테스트 됐죠. 여기 보시면 강남구라고 한글 나오죠. 여기 서초구라고 한글 나오죠. 이게 한글이 안 깔려 있었으면 이게 여기 있는 이 한글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됐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무엇을 질문하셨냐면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신 건데 지금 우리는 콜앱을 임대해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 세션을 종료했다가 내일 다시 임대해서 빌려오면 새로운 컴퓨터를 빌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컴퓨터에는 폰트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다시 설치하고 근데 설치하는 게 뭐 1분 이상 걸리는 건 아니니까 좀 귀찮긴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콜앱을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텝 1번부터 스텝 2번까지 스텝 3번까지 스텝 1번부터 스텝 3번까지 매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귀찮으면 콜앱 쓰지 않고 개인 PC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 PC에서는 한글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 PC에서 파이썬 설치하고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뭐 판다스, C본, 매트플러립 이런 것들 다 설치한 다음에 직접 사용하시면 뭐 폰트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네. 설치가 안 됐어요? 네. 원타임 시작을 했나요?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눔 실행하고 이거 실행했는데 안 됐잖아요. 나눈 발음 보기를 못 찾겠다는 게 있는데 제가 오타를 못 찾겠어요? 오타를 못 찾겠네요. 나눔 발음 고딕 맞아요? 요거 실행하면 밑에 게 돼야 되거든요. 설치가 위쪽에 이런 거 있어요. 네. 폰트 나눔 어쩌고 저쩌고 언팩. 네. 그다음에 언패킹 세팅.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잘못됐네요. 위쪽에서 여기를 요거는 제가 지금 저기 GitHub에 그냥 바로 올려드릴게요. GitHub 파일 보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오타를 못 찾겠어요. 제가 GitHub에 올려드린 파일 보시면서 요 명령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설치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얘가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이 나눔 발음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못 찾는다고 메시지가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나 혹은 그 문자열 이렇게 하실 때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가 GitHub에 올려드린 코드에서 그냥 풋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저희 그거 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래프 그렸을 때 한글 폰트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그 아파트 매매가 분석. 자, 이런 순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저희 여기에 그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에 있는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쪽에서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매트플러립이나 판다스를 테스트한다고 다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임포트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또 한 번 임포트 할 필요는 없으신데 뭐 두 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넘파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 마지막으로 C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요. 데이터 프레임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경로는 파일이라고만 할까요?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여기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이 링크가 제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예요. 그죠? 이 파일을 우리가 read CSV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라고 할까요? 아파트 pandas.read CSV 이용하시면 되겠죠. read CSV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파일을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만 하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만 하면 에러가 나고 에러 날 때 무슨 에러가 보이냐면 유니코드 디코더가 에러를 발생시켰다라고 하고요. UTF-8로는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마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이 파일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인데 윈도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하다 보니 UTF-8로 저장이 된 게 아니라 한글 MS 윈도우의 기본 타입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read CSV는 기본적으로 그 UTF-8인 걸 가정하고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게 UTF-8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아주시면 돼요. 어떤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느냐? 쭉 보시다 보면 에러가 뭐 유니코드, 디코드 뭐 이런 게 있고 UTF-8 뭐 코덱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시면 나와라. 쭉 보다 보시면 뭐 세퍼레이터와 델리미터는 같은 뜻이고요. 쉼표냐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임 요거는 컬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가시다 보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군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리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코딩. 여기를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CP949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네, 읽어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앞에 몇 개만 이렇게 볼까요? 앞에 몇 개만 보면 네, 모든 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컬럼 이름까지도 한글로 들어가 있고요. 컬럼 이름도 한글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들도 한글로 들어가 있어요. 뭐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단지명, 면적, 계약, 연월, 계약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죠? 네, 여기서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 어떤 문자열 세트를 사용을 하느냐, 어떤 문자열 세트를 이용해서 파일이 작성되어져 있느냐고요. 기본값은 UTF-8이에요. UTF-8. 그래서 UTF-8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데 한글, MS, 윈도우스의 기본 텍스트 인코딩은 MS949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MS949라고 부르기도 하고 CP949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그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 거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인포를 한번 볼까요? 예, 인포를 한번 좀 볼게요. apt.info 이렇게 해서 인포를 보시면 만들어진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당연하겠죠. 42,758개의 로우가 있어요. 네. 1년 번은 그냥 레인지로 인덱스가 잡혀 있죠. 로우에는 0번부터 42,757번까지. 컬럼은 12개가 있어요. 0번 컬럼은 시군구, 11번 컬럼은 도로명이라고 해서 쭉 되어져 있고요. 숫자 타입이 몇 개가 있냐 하면 9번이라고 하는 곳이 숫자 타입 9번 여기가 숫자 타입이고요. 번지나 본번은 숫자 타입이 아니래요.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처럼 보이는데 앞에만 봤을 때 여기는 숫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문자열 타입이라는 얘기고 9번이라고 하는 곳만 인트 타입,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지 이름이니까 이건 당연히 문자열이 맞을 거고요. 면적 보시면 소수점 들어가 있죠. 소수점 들어가 있으니까 실수 타입 맞고요. 계약 연월을 보면 2019년 앞에 4자리는 연도고요. 그 다음에 뒤에 2자리가 월이에요. 이게 정수로 지금 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일, 그러니까 10월 4일이란 뜻이고요. 10월 31일이란 뜻이고 10월 5일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트, 계약일도 인트.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이 중간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쉼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쉼표는 천자리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자리에 그 쉼표를 넣은 거예요. 저 쉼표 때문에 가격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문자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문자로 해석을 한 거고요. 아파트에서 몇 층이냐기 때문에 인트 맞고요. 인트 맞고 건축 연도니까 뭐 1900년대나 2000년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 맞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명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맞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일단은 그 데이터 타입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아파트 가격만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번지랑 본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냐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 주소를 보면 무슨 동 뭐 123번지 이렇게 끝날 때도 있지만 무슨 동 123-1번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죠. 그죠? 대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쉬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번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번지나 본번에는 이런 대쉬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서 아마 중간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뭐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찾으시려면 가격에 대해서는 숫자를 바꿔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과제로 드렸었죠. 네, 뭐 다들 잘 찾아서 하셨고요. 요거를 직접 바꾸시는 시도까지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일단은 쉼표를 제거를 해요. 문자열이니까 쉼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place를 이용하시면 돼요. replace. 여기서는 가격, 컬럼. 요거는 그냥 코드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파트에서 컬럼을 찾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죠. 여기 str 문자열 접근자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열 접근자를 사용하셔서 replace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replace. 쉼표가 있으면 무엇으로 바꿔라?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하시면 결과를 보시면 여기가 쉼표가 다 사라졌죠. 쉼표가 다 사라졌지만 여기까지는 뭐냐면 아직도 오브젝트,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면 이거를 그 다음에 타입을 바꿔주는 것은 as 타입이 있어요. as 타입. 여기다가 int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출력되는 모습은 똑같은데 타입이 뭘로 바뀌었어요? int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직접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어요. 잘하신 겁니다. 일단 요거 아시겠죠? 컬럼이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려면 문자열 접근자, 문자열 억세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문자열 하나가 아니죠. 문자열 하나가 아니라 문자열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 시리즈에 있는 모든 문자열에다가 똑같은 메서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억세서, 접근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접근해서 함수를, 메서드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리즈 자체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요거는 그냥 놔둘까요? 그냥 주석으로만 놔둘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ith CSV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저게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뭐냐면 thousands, 천자리들 이란 뜻이 천자리들. 여기다 쉼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요거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만약에 숫자 정수 숫자라고 할까요? 숫자에서 천자리 구분자가 사용되고 있을 때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처럼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처럼 천자리마다 이렇게 그 숫자의 천자리를 구분해주는 자릿수 구분자
자릿수 구분자가 사용되고 있을 때 thousands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쉼표가 사용되고 있죠. 쉼표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숫자에서 1000자리마다 구분자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헤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헤드 다시 한번 보시면 가격 쪽에서 아예 여기가 쉼표 없이 보여요. 쉼표 없이 보이죠. 그리고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격 부분이 보시면 아예 여기서 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트.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신 다음에 여기는 쉼표가 들어가 있지만 내가 숫자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호출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네, 네,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면적에도 만약에 뭐 1000제곱미터가 있을까요?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클지 모르겠는데 뭐 점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그 1000자리에 사용된 것들을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만 우리가 직접 바꿔주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알아서 자기가 다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숫자 사용할 때 1000자리마다 쉼표 쓰는 게 익숙하시죠? 그죠? 뭐 1,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000원, 만원, 그죠? 10만원, 100만원이면 공이 하나가 더,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죠? 이게 1000자리 구분자인데 우리나라는 쉼표를 써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소수점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점 찍죠. 그러면은 이거는 1000.123 뭐 이런 얘기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이상한 완전히 반대로 소수점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1000자리마다 점을 찍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 아닌가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네. 네.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일하다 보면 특히나 이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숫자 잘못하면 엄청 그 계약서 쓸 때 엄청 문제 생기잖아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랑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여기가 기본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점을 사용하느냐, 쉼표를 사용하느냐 이런 게 기본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지금 저희가 만들었네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고, 인포 받고요, 헤드 받고, 테일 안 봤는데 테일 좀 볼까요? 네. 아파트 점 테일 헤드는 봤으니까. 자, 보니까요. 충청북도 충주시 화암동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42,75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 시군구에 가나다라 순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강원도, 강릉, 견소동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 끝날 때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이렇게 끝나니까 그쵸? 우리 도 생각해 보면 서울, 강원,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이렇게 되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제일 그 마지막이 남도보다 충청북도겠네요. 그죠? 아마 그런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번지 부분에 이렇게 대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아마 본번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describe 한번 볼까요? 아파트.describe를 한번 보시면 숫자 타임만 보여주겠죠. 숫자 타임만 보여줄 텐데 사실 크게 의미 없. 2번 이런 건 크게 우리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describe 할 때 그 주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아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면적은 의미가 있어 보여. 그죠? describe를 할 때 면적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계약 연월을 보시면은요. 최소값, 최대값 다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2019년 10월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 자체가 2019년 10월 자료밖에 없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크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컬럼들이에요. 가격은 필요하겠죠. 가격은 면적과 가격은 디스크라이브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인데 층수도 뭐 몇 층짜리 아파트까지 있을까가 궁금하면 보면 좋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나 반지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70층에 사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죠? 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건축 연도도 보니까 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부터 2019년도에 지어진 이 자료가 2019년 10월 매매 자료인데 201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뭐 연도가 뭐 이렇게 다양하구나. 뭐 이런 것도 볼만은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면적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만 뭐 디스크라이브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해보셔도 좋고 뭐 아파트 층수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뭐 같이 상관관계를 같이 보시면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타입은 인포에서 다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타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데이터 타입 변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만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